약간 말투를 보니 지금 말 대화를 쭉 보니까 규정하고 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그 규정에 맞춰가면서 훈련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체계적으로 뭔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어떤 성취 효과 어떤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니까 아마 사회에서 잘 사시는 분들 있죠 왜 나름 잘 사시는 분들 딱딱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인생을 아마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아마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또 그 주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이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고 막 아마 그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이 더 큰 일로 가기 위한 어떤 계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가뜩이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서는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랬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삶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결과만 있는 삶 그리고 그 결과로서만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터인가 즐거움 편한 소리 하는구만. 네가 사회를 아직 덜 살아봤구나. 아니면 재미? 아니면 행복? 글쎄 그거는 어떤 그런 거 변명 아닐까? 뭐 이런 행복이 변명이 돼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일본에 제 동영상에도 올라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어떤 연구진이 노벨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취재를 간 거야.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아서 이제 기자가 이제 질문 실수를 한 거지. 가서 뭐라 그랬냐면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잘 마쳤다가 인터뷰 그 의사 그 노벨 그 상 받으신 그 저 일본 연구원한테 당신은 이제 성공한 연구진이 되셨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노벨상 받은 연구원 분이 그 기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자님, 당신은 퓰리처상을 받아야만 성공한 기자입니까? 내게의 성공은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의 성공이란 것은 이 연구실에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나는 노벨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매일매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는 다 이룬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제 가슴을 울렸던 적이 있어요. 차님은 유능해요. 차님이 마음먹어서 못할 일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과 중심으로 살아오셨지만 지금쯤 아마 뭔가 한계에 부딪히시거나 뭔가 합리성이나 뭔가 차님의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것의 어떤 한계점이나 아니면 좀 미지근함, 좀 뭔가 설명되지 않는 참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좀 뭔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셨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뭔가 참 생각대로 물론 되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되거나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더 큰 성과를 내고 싶은데 내가 성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더 큰 성과가 안 나는 거야. 내가 성과 중심으로 충분히 훈련을 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과가 안 나는 거야.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 그럴 거예요. 아마 뭔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제가 사무엘 차님을 좀 더 차님에 맞는 말로 설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인 성과. 차님이 꿈꾸는 압도적인 성과. 좋은 성과 말고요.
괜찮은 성과, 내가 납득할 만한 성과, 이런 거 말고 차님은 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압도적인,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 앞서 얘기했던 일본 연구원처럼 노벨상이라는 업적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노벨상이라는 건 정말 압도적으로 대단한 성과잖아요. 물론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차님은 뭔가 이제 뭔가 자기의 어떤 이론,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걸 느낄 거예요, 아마. 더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살아온 내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느낀다? 한마디로 평생 돈 버는 것만 해온 사람이 큰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겠는 느낌? 그럼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이, 차님이 가장 부러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차님이 만날 수 있었던 데이터는 뭐 철저한 자기관리인가? 뭐 이런 거야. 쉽게 듣게 되는 얘기가 철저한 자기관리, 아니면 철저한 그 한계를 넘는 인내, 극복, 극기, 더 큰 열정, 몰입, 막 이런 말들을 듣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참 웃긴 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차님이 찾고자 하는 차님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서점에 깔아주는 게 아니고요. 차님이 읽으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서점에 깔아놔요. 그거 아세요? 서점에 가서 읽어보면 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얘기들만 쫙 깔아놔요. 그게 바로 몰입, 극복, 자기관리, 마케팅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정말 근데 그래서 제가 저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을 갖고 한번 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제가 관점만 바꿔드릴게.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이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나이의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24시간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관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걸 몰입이라고 한다? 글쎄, 몰입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분명히 보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하게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몰입이 되건, 여기서 몰입에 포인트를 주지 마세요. 몰입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되게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이 즐거운 거예요. 게임이 왜 즐겁냐면 레벨 1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레벨 1에서 2가 될 수 있도록 게임사에서 배려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게임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까지 가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안 할 때 제일 편안해요. 그래서 다시 그 앞서 일본 연구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분은 어떻게 살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아요?
출근하는 거야. 그리고 연구를 해요. 어제 놓았던 샘플들을 체크하고 벌써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제 그 실린더들을 탁 점검하는 거야. 손으로 만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어제 그 샘플 탁 그러면서 또 연구원도 조용하게 그 랩을 열면 거기서 탁 풍겨 나오는 약간 그 부드러운 소독약 냄새가 나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평안하게 하니까 나를 다시.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점검하면서 그 일지를 쓰고 어제 쭉 왔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어떤 파일들을 쭉 한번 보면서 마치 기계가 자유를 그 느낌 보듯이 하루를 쭉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또 집에 와. 집에 와도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한 거 아니야. 근데 특별하게 몰입했다면 집에 와서 뻗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뻗지도 않아요. 그냥 쭉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연장돼요. 따로 밥 먹을 때도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도 가족들하고 놀 때도 자기 연구가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고 어느 날 잠을 깼는데 계속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풀리지 않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생각이 갑자기 나요. 어느 날 아침에 깼는데 왜?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꿈에서도 꾸고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랩 사람들과 그걸 도입하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성과가 빨라지고 안 될 것 같았던 연구들이 해결이 되고 될 것 같았던 연구들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 흐름 속에 자기가 있는 거야.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노벨상 시상식에 나와달라고. 이게 실제 압도적인 성과를 이루는 사람의 하루예요. 압도적인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막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해요. 막 뭐 리스크 팀이었고 뭐 땀 막 하고 팍하고 물론 그렇게도 하죠. 그런 것도 있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해요. 바로 이것이 차님이 한계를 보였던 왜 차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저 고요함과 평안은 없거든요. 그러면 저 고요하고 평안을 찾으려면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제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연구원이 뭐 명상했나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명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시간을 24시간밖에 없잖아. 그 24시간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그곳에 부으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성과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계속.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뻔하잖아.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 곁에는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선생님과 같이 연구하고 싶다. 저 선생님의 연구를 돕고 싶다. 저 선생님의 연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럼 더 큰 성과가 나고. 차님, 다 갖고 계세요. 이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이게 과정이 즐겁다는 말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말에 아비님 버전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